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길 받으시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보셨나요? 봤어요? 봤어요. 오늘 개봉날 조조로 졸리니까 빠르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스포일러 없는 리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빠르게 이 영화의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추천하는 분, 비추천하는 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총평. 현 시점 전교 1등.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완전히 얼어붙은 극장가를 해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한국 영화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화들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 대한 평균적인 평이 더 많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물론 완벽한 영화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국 1등이다. 이렇게만 정리하고요. 바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좋았던 점, 눈빛.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냥. 이 눈빛이라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배우들의 준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모든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작품에 임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이미 신세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케미를 선보였던 황정민, 이정재 배우의 재회, 이 자체가 큰 화제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요. 그만큼 배우분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인지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예고편을 통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몸을 많이 쓰는 영화일 것이다 라는 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실제 영화를 캐리해가는 건 이 두 배우의 표정 연기예요. 이것도 몸이라면 몸이지만 요 부위들, 그리고 요 부위 안에서도 눈빛. 제가 본 바로는 신세계 이자성 정청이 붙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오히려 이들이 연기했던 과거의 어떤 캐릭터가 요런 삶을 살았다면 요런 얼굴과 눈빛이지 않았을까? 싶은 다른 영화가 떠오르지 신세계는 아니에요. 그냥 처음 이들이 소개될 때부터 요 몇 년간 우리가 보아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얼굴부터, 그리고 진짜로 그냥 눈빛이 압살합니다. 이정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에 쓰인 장면이긴 한데 영화 맥락에서 같이 봤을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눈빛이 있어요. 정말 임팩트 강하게 하나 남기고요.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눈빛을 보여주는데 그 눈빛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역할을 맡아서 그거를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 두 배우의 눈빛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매력이 있었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영화의 좋았던 점, 약간의 비현실성. 역시 예고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었는데 이 둘이 몸싸움을 막 해요. 액션을 해요. 근데 이 액션이 약간 비현실적인 물리 법칙과 함께 진행돼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의 타격감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게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히어로 영화에서 볼 법한 타격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출이 기술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주연을 맡은 이 두 배우가 정통 액션류를 찍던 배우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가리는 장치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극중의 캐릭터들이 이 정도의 강함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을 수도 있죠. 시종일관 나오는 건 아닌데 몇몇 포인트에서 등장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촬영, 분명히 뭐 이 영화에 대해서 화면 구성, 촬영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난 분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은 야, 저거 실제 찍은 것보다 더 묵직하게 느낌 잘 살렸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 덕분에 이 캐릭터들에게 주어진 느낌이 잘 살아났다.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면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좋았던 점, 초반의 흐름과 분위기, 그리고 호흡. 이 초반부가 너무 좋아요. 전반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캐릭터들이 왜 엮여야 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해요. 너무 구구절절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설득력을 부여해서 빠르게 캐릭터에 녹아들게 돼 있어요. 특히나 혹시나 예고편을 미리 보셨다면 예고편을 보고 나서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러는 걸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은 왜? 요 포인트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잘 설명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우분들의 그 포스, 눈빛, 초반에 이미 다 나와요. 거기서 설득력과 캐릭터 표현이 확 돼버리기 때문에 이 다음 이들이 보여줄 이야기 굉장히 빠르게 몰입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딱! 강해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아쉬운 점. 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이 영화의 애매한 점. 제가 뭔가 왈가왈부하기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점.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이자 이승국 씨가 공식적으로 응원하는 극소수의 셀럽 연예인 분들 중에 한 분이신 박정민 배우님의 분량. 이 박정민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영화에 등장해요. 그리고 꽤나 비중이 커요.
근데 박정민 배우님이 맡은 이 캐릭터가 한국 상업 영화 혹은 대중적인 어떤 형태의 작품들에서라도 많이 다뤄진 적이 없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쨌든 박정민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지식이 엄청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연기하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막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많이. 물론 아시는 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연기했는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아는 만큼 보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저도 이 캐릭터가 박정민 배우님이 그냥 흉내내는 선에서 그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잘 살린 것인지 제가 감히 뭐라 말하기가 애매해요. 물론 킬러들의 세계를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킬러들의 세상도 모르죠. 하지만 수많은 대한민국의 작품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과 비교하고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이정재 배우님과 황정민 배우님의 얘기를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박정민 배우님이 맡은 그 캐릭터는 제가 정말로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신 분들께 감상평을 넘기도록 하고요. 다만 하나, 박정민 배우님, 이 정도 스케일의 영화에서 이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도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말이 오갈 수밖에 없을 텐데 용감하게 이 역할을 맡고 열심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요 파트는 요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아쉬운 점 첫 번째, 초반부의 압승. 초반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요 느낌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아니, 가요. 갑니다. 그런데 초반부가 워낙 압살하듯이 강렬하게 펼쳐지니까 뒤에 이거를 사실 잘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돼요. 초반부와 후반부의 이 흡입력이.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초반에 딱 잡고 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강렬한 분위기가. 이게 딱 가다가 이거 하나만으로 딱 가면 관객들이 지칠 수 있겠다 뭐 판단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느낌의 호흡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다른 장르일 수도 있고 유사 장르이지만 딱 요 정통 장르는 아닌 다른 호흡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몇몇 호흡들이 영화의 잔가지처럼 붙어서 영화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고는 있는데 초반부에 하나의 장르, 하나의 분위기를 빡 잡아버린 이것 때문에 요 호흡의 다분화가 오히려 영화가 집중력을 조금 잃었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전에 모의고사는 전국 1등 한 애가 그 다음에 전교 1등을 했어요. 잘한 거지만 뭔가 비교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초반부가 워낙 마음에 들었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 일관성이 있으나 너무 잦은 스피디함. 이건 사실 좋았던 점에서 기인하는 아쉬운 점이에요. 아까 초반부에 굉장히 스피디하게 여러 개를 정리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캐릭터가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초반부에 빠르게 이 캐릭터는 요래라는 걸 몇 개만 보여줌으로써 이 다음번에 이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아, 얘는 분명히 이런 캐릭터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겠구나. 상상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잘한 부분인데 그만큼 캐릭터도 살아있는 캐릭터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잦게 생각보다 마지막까지 가요. 보다 보면은 처음엔 분명히 그러거든요. 초반에 그 몇 개 깔아놓은 걸로 요렇게 타이밍 죽인다. 이런 호흡 괜찮은데? 얘는 그럴 수 있지. 자세히 안 보여줘도 되지. 애초에 이 영화는 한 캐릭터를 더 중점적으로 따라가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얘 말고 딴 애 얘기를 많이 볼 필요가 없지. 둘이 겹치는 순간들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가서부터는 근데 아무리 쟤라도 너무 중간이 없지 않나? 쟤는 그냥 저런 애니까 언제나 저런 게 가능한 거야? 그렇지, 보여줄 필요는 없지. 근데 매번 이러면은 그래, 이건 감독 선택이야. 이거는 감독 선택. 이거는 여긴 존중해줘야 돼. 그래도 아무리 쟤라도 이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영화의 아쉬웠던 점, 액션 많고 잘하는데 예고편에 등장했던 것처럼 황정민과 이정재라는 두 배우가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 본격적으로 몸을 아주 과하게 쓰는 하드 보일드, 메마른 이런 액션들 보여줘요. 분명히 보여줘요.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이 두 대단한 배우가 이 대단한 캐릭터들을 완성해왔고 초반부의 이 강렬한 도입부, 이걸 통해서 영화가 빌드업이 되잖아요. 초중반부에도 정말 좋은 액션들이 등장하고 그러면 관객은 보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와이씨, 빌드업이 이 정도면 나중에 뭔가 하나는 제대로 뭐 나오겠는데? 아니 지금 예고편에 나온 장면이 요 타이밍에 나온다면 나중에 와 대박이겠는데? 이게 일반 관객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리고 물론 예고편에 안 나온 액션들과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막상 이 영화를 이렇게 보잖아요. 액션과 다이나믹을 기대하고 가신다면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빌드업 진짜 좋았고 이제 중반부에 뭐 하나 중반부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제 후반부가 이제 대박. 이제 후반부 이거다. 이거 지금이다. 지금 이제 와 이제
잘한다. 잘하네. 좋네. 못한 거 아니야. 잘했어. 잘했는데 몇 개 보여준 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결이네. 분명히 진짜 잘 짠 거야. 진짜 잘 짠 건데 내가 좀 혼자 망상을 했나 봐.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예고편을 통해서 보여준 것만큼 액션을 위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액션만큼이나 이야기의 비중도 꽤 커요. 그리고 또 이야기만큼이나 그냥 캐릭터에게 집중하는 것도 커요. 근데 그 하나를 집요하게 파지 않기 때문에 몸과 몸이 마주치는 아주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강렬한 액션이라고 하기에는 맨몸 액션보다는 액션의 스케일이 좀 크고요. 근데 또 액션의 스케일이 크다고 말하기에는 막 다이나믹, 블록버스터 인 액션은 또 아니에요. 동시에 이야기 영화라고 하기에는 이야기가 아주 촘촘하진 않고요. 그럼 캐릭터들의 얘기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한 캐릭터에게 더 집중하고요. 한 캐릭터의 영화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캐릭터가 많아요. 그런 영화예요. 내가 이 영화의 어떤 포인트를 좋아했느냐에 따라서 그 포인트 하나로만 봤을 때는 100점!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좋아했던 포인트, 요 포인트만 놓고 보면은 요거보다 잘 만든 거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관객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 많은 관객분들 중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 인생 영화, 내가 영화를 보는 관점에서 집중해서 봤을 때 이 영화 이상 가는 영화는 없어 라고 하는 분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역시 뚜껑을 제대로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늘 아침에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보다 길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짧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 분과 비추천하는 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추천하고 싶은 분, 맨 온 파이어, 아저씨 같은 류의 분위기를 좋아했다면 그런 류의 분위기 영화예요. 그 분위기를 분명히 따라가면서도 자기만의 특색을 갖기 위해서 고심한 것들이 느껴지니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 관람 복귀 각을 재고 있다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영화를 못 갔어요. 너무 영화는 여름인데 한 번쯤은 가야 돼. 뭘 봐야 내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나올지 모르겠어. 저는 이 영화 살며시 추천해봅니다. 물론 불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큰 실패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배우와 캐릭터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했잖아요. 신세계 그 듀오가 나오는데 신세계 그 듀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화 굳이 가서 보고 욕하실 필요 없는 분들, 맨 온 파이어의 우직함이나 아저씨의 액션을 좋아한다면 그러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특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두 번째로 바로 이어져요. 예고편은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시작에 불과하고요. 예고편이 다가 아니고요. 그 이상의 뭐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 그렇게 말하시게 될 거예요. 예고편 봐. 그 느낌의 영화야. 분명히 더 많은 장면이 있지만 예고편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상상력이 풍부한 쫄봇이라면 이 영화는 잔혹하거든요. 근데 그 잔혹함을 전시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막 씁니다. 적당선에서 끊고 나머지는 그냥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관객들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느껴지는 영화인데 오히려 그 전시가 되기 전에 상상할 수 있는 재료들은 다 던져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잔인한 상황들 잘 못 견디는데 상상력은 또 그쪽으로 풍부해. 그런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이 영화를 더 잔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영화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짧게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길어진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실 것을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